안녕하세요. 살까팔까TV 정기준 원장입니다. 심층 종목 분석. 오늘 만나보실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나성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많이 올랐네요. 왜 올라요? 최근에 이제 조선 네. 업종이 이제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 업종이 좋아지나요? 네, 일단은 수주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네. 조선 3사 수주 동향 보고 계시는데 지금 뭐 수주 금액이 한번 해석 좀 해보시겠어요? 일단 목표 금액 대비해서 수주 금액 보통 평균 지금 한 90% 정도 달성이 됐고요. 물론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네. 정도면요? 일단은 올해 이것도 되게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작년입니다. 작년 죄송합니다. 2010년도 수주액이구나. 전체 수주액이 대략적으로 210억 불 이상인데, 지금 그러니까 110억 불 이상이 보통 11월, 12월 달에 집중돼서 나타났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상반기에는 뭐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도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네. 운임지수도 썩 좋지는 않았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수주들이 급감을 했었는데, 이제 중국이 먼저 코로나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운임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운임지수가 급등을 하고 선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네. 사실 상반기까지는 안 좋았는데, 그래서 당연히 목표 수주 금액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조선사별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의 91%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목표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이었죠. 사실 10월 달까지만 봤을 때도 거의 뭐 절반 정도도 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대우조선해양도 보니까 75%의 달성률 보여주고 있네요. 그만큼 하반기, 특히 4분기 들어서 모멘텀이 강했다. 그러면 올해는 또 역시 좋을 가능성이 높네요. 일단은 조선업의 특징이 뭐냐면 네. 그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한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한번 이제 수주 물량들이 꺾이면 한 1, 2년 동안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가들을 보면 사실 뭐 2007년이 대시세가 폭발했던 시점이고, 그 중간중간에 작은 파동들은 있었지만 수주 금액이 과거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파동이 수주가 이제 늘어날 파동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 흐름 보고 계시는데 보니까는 이게 조선업황 좋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네요. 네. 그랬다가 또 업황이 꺾이고 나니까 도산하는 회사도 생기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사실 이렇게 주가 흐름 보면은 최근에 코스피 오른 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하나도 안 오른 건데, 뭐 최근에만 좀 오른 거고 월봉 차트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뭐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인가요? 일단은 내년 실적 그리고 내후년 실적, 특히 이제 내후년 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 PER이 한 10배에서 한 11배 정도 예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주가가 그렇다면 좀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전망치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4분기에 이렇게 갑자기 수주가 늘어났으니까 이런 보통 것들이 네. 저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수주가 나고 매출 인식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건설업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1년도에 실적 나와 있는 부분은 19년도나 18년도 혹은 17년도에 수주 받았던 것들이 21년도 실적으로 네. 잡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올해 이렇게 수주를 많이 하게 된다면 그거는 24년, 23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보다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주가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실적 전망 컨센서스 자체가 좀 과거형이다. 네, 이렇게 볼 맞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판단을 해서 수주를 가지고 현재 PER을 따진다면 한 10배 수준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저렴하다. 네. 그렇다면은 적정한 주가 수준 어느 정도 될까요? 적정 주가는 7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7만 이제 원. 컨센서스가 조금 더 개선이 된다라면 뭐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지만 일단은 지금 7만 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7만 원 정도 네네.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다. 살까요, 팔까요? 예,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조영욱 센터장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선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조선주 내에서 탑픽 종목을 뽑는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어떤 작년 종목이 같은 있을까요? 경우는 네. 삼성중공업이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좀 탑픽이었다. 좋았었죠. 왜 그랬을까요? 가치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래도 19년도 때 수주를 가장 좀 많이 땡긴 회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작년에는 좀 더 나았던 것 같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종목이 조선주 중에서 가장 유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의견이 팔가라서 팔가 의견이에요?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대미프조선 다시 돌아올 텐데 팔가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사실 시장 분위기 영향으로 조금 더 갈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뭐 조선주 근본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수익성이거든요. 수익성이 안 좋나요? 네, 저가 수주로 지금 예상되는 물량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싱가포르랑 중국 쪽에서 입찰하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좀 공격적인 영업을 위해서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저가 수주를 좀 하는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인건비, 운영비라도 좀 건지기 위한 좀 몸부림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늘 시세만 놓고 보더라도 대형주 같은 종목들 최근에 대부분 다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꼬리를 크게 달았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된 것들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박 가격 지수는 좀 살펴보셨나요? 선박 가격 지수는 최근에 어떤가요? 선박 가격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선박 가격은 좀 높아져요. 네네. 아하. 그러면은 일단 좀 약간 가능성은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워낙 그 저가로 입찰을 하는 업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경쟁력이 지금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크게 좀 개선되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운임지수는 선박 운임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운임지수하고 또 선박 가격 지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선박 가격이 좀 오른다 하더라도 영업이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지는 않을 거다. 매출은 늘어나는 효과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중장기 투자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겠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현대미프조선과 삼성중공업 또 그밖에 조선주들에 대해서 모두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삼성중공업 19년도 때 움직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상당히 좀 많이 해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적 반영된 부분들 보면 수익성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만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환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두 분이 살까 팔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네. 지금 선임연구원님 의견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살까 팔까요? 저는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살까요? 예. 왜 살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좀 노후된 선박을 이제 교체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는 게 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제일 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일단 친환경이었는데 친환경 관련해서 노후 뭐 디젤 선박들이 이제 좀 교체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
라고 판단이 들고, 그에 따라서 이제 현대미포조선의 좀 중소형주 선박들이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선박주에 대한 수요, 특히 디젤 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한 교체 수요? 예, 뭐 내연 기관만 바꿔서 운행은 불가능하고 배 전체 다 바꿔야지 되나요?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네. 선박 자체가 노후된 거는 빨리 교체를 하는 게 낫습니다. 아, 노후된 네. 선박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요가 많을 것이다. 수주도 많을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대미포조선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기관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관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저가이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기관도 매수하는 게 좀 나타나지 않나 라고 네. 판단이 듭니다. 네.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갖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살까 의견을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팔까 의견도 한 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정해드리는 의견은 살까 의견입니다. 그렇지만은 팔까 의견도 있었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업황이라는 게 사실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워낙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크죠.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고 업계에서도 그리고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정확하게 예측은 못합니다. 이런 측면들까지 좀 감안해서 투자 의견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까 팔까 TV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